반갑습니다. 생각이 아름다운 남자 김선재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서 1편에서는 반 전 총장의 성향을 알아보았고 2편에서는 반 전 총장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반 전 총장에게 제기되는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에 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숨겨진 오점이 여러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느끼고 계시겠지만요. 하지만 의혹은 단순히 한쪽에 폭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녀사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혹에는 해당 당사자의 충분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해명이 충분하다면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증이 될 것이고, 당사자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면 더 엄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겠죠. 해명이 충분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반기문 전 총장 본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풀려면 소위 박연차 게이트라는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박연차 게이트 또는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여야 구분 없이 수많은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죠. 작년 12월 24일 주간지 시사저널이 단독으로 박연차와 반기문의 연루설을 보도하면서 다시금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시사저널은 반기문 총장이 2005년 외교부 장관 시절 20만 달러,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에도 3만 달러 정도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 전 총장이 무려 2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같은 맥락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1월 18일 한겨레는 반 전 총장이 뭐라고 하든 박연차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인사들을 정리해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제출한 일명 박연차 리스트에 반 전 총장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더 나아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9년 검찰 수사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이를 덮으며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증언까지 확보해서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반 전 총장 측도 반론을 펼쳤는데요. 특수부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은 23일 반 전 총장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회견을 열어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연차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는 날에 박 회장이 만찬에 늦게 참석했고 만취해서 돈을 전달할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공관에는 은밀하게 만날 집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증거로는 반 전 총장의 일기장을 제시했습니다. 반 전 총장이 그날 쓴 일기에서 박연차 회장의 이름도 쓰지 않을 정도로 초면이었고 대통령의 후원자라서 그런지 태도가 불손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었다며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낸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시절 만기가 된 예금과 급여소득 중 1억 원 가량을 아들 명의 예금 계좌로 입금하고 본인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의 행위는 2005년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3천만 원 이상 증여를 하고 세금을 안 냈다면 증여세 포탈에, 증여 의도가 없었다면 차명계좌 사용으로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반 전 총장은 2004년에 총장 본인의 적금이 만기가 되어 그 금액을 곧 있을 장녀 결혼식 경비로 쓰기 위해 다소 금리가 높은 장남 보유 은행 계좌에 예치했다가 장녀 홀레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재산 신고상 장남의 예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기 적금을 가족 계좌에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증여할 의사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의 해명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변호사는 차명계좌 자체가 금융실명제 위반인데 가족들 계좌를 이용했다고 해서 혹은 일시적으로 차명 거래를 했다고 해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의혹이 더 존재합니다. 반 전 총장의 동생 2명과 조카가 비리에 연루되어 미국 검찰에 체포되고 현재 미국 검찰이 사건을 추적 중인데요. 반 전 총장이 이 사실들을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난 뒤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반 전 총장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반 전 총장의 아들이 SK텔레콤 뉴욕 사무소 직원으로 별도의 채용 공고 없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관계자들은 SK텔레콤 측이 반 전 총장의 아들인 반 의원 씨가 뉴욕에서 생활하는 동안 맨하튼과 뉴저지 일대 고급 골프장 부킹을 잡아주는 등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해왔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의혹을 알아보았습니다. 의혹이 꼭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요즘 황통령으로 뜨고 계신 분이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